이막의 이야기는 파우스트가 알프스의 거친 초원에서 넋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고뇌와 갈등을 잊고자 하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한 허무는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 앞에 나타나 그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둘은 어느 거대한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권력과 탐욕, 그리고 권력자들이 얽힌 무대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황제 앞에 서게 되고 황제가 깊은 재정적 고민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묘책을 제안하고 파우스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황제에게 마치 예언자처럼 그 말을 건넵니다.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얻은 황제는 기뻐하며 파우스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파우스트는 이제 단순한 학자가 아닌 황제의 신임을 받는 조언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로써 파우스트는 제국의 권력 구조에 발을 들이며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탐닉하게 되는 더 큰 운명의 여정에 들어섭니다. 황제는 파우스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더 큰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전설 속의 여신 헬레나를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황제는 제국의 혼란과 쇠퇴 속에서 고대 그리스의 미와 문화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고 그리스 문화의 상징이자 완벽한 미의 여신인 헬레나를 눈앞에서 직접 보기를 원하죠. 파우스트는 당황했으나 메피스토펠레스는 호문클루스의 도움을 받아 파우스트를 고대 그리스로 이끌어 헬레나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마법을 부려 황제 앞에 헬레나의 신화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환영을 보여주며 그의 갈망을 충족시켜줍니다. 황제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하여 파우스트에게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표하고 그의 공로를 치하하는 뜻에서 해안의 비옥한 영지를 하사합니다. 한편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으로 고대 그리스의 세계에 발을 들인 파우스트는 헬레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파우스트와 헬레나는 시간의 흐름을 잊은 채 함께 깊은 사랑을 나누며 그 결실로 아들 오이포리온을 낳습니다. 오이포리온은 두 사람의 열정과 사랑이 응집된 존재로 그 자체로 고귀하고 강렬한 생명의 상징이었으나 이 아이의 운명은 비극적입니다. 하늘을 나는 꿈을 품고 태어난 오이포리온은 그 꿈을 쫓아 비상을 꿈꾸지만 그 시도는 결국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며 그는 땅에 떨어져 죽음에 이릅니다. 아들의 비극적 죽음에 괴로워한 헬레나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파우스트는 또 한 번 사랑의 상실과 삶의 비극으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런 파우스트에게 메피스토펠레스는 다가와 속삭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쾌락이 존재하니 실망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나 더 이상 순간적인 쾌락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 파우스트는 과거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해안의 불모지를 떠올리며 그 땅을 풍요로운 곳으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그 땅을 개간해달라고 요구하고 메피스토펠레스는 그 요구가 내키지 않지만 파우스트의 명령에 따라 개간 작업을 시작합니다. 드넓은 땅에서 인간의 힘과 의지로 자연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은 파우스트에게 숭고한 도전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이제 그는 수많은 고난과 유혹을 지나 오랜 갈망이 실현되는 모습을 눈앞에 마주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이 황량한 불모지에서 비옥한 땅으로 변모해가는 광경에 파우스트는 깊은 흥분과 희열을 느끼며 온 마음을 다해 이 순간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순간의 쾌락이나 일시적인 만족을 넘어선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성취를 느끼며 오래도록 갈망해온 꿈이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웅장한 순간을 맞이한 그는 감동 속에서 다음과 같은 독백을 남깁니다. 날마다 자유와 삶을 쟁취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걸 누릴 자격이 있네.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이곳에서 위험에 둘러싸여 알찬 삶을 보내리라. 여기야말로 내 이상향이로다. 그 땅에서 모든 이들이 역경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이상적인 사회를 눈앞에 그려보며 가슴 벅찬 감정에 휩싸인 파우스트는 마침내 그토록 맹세했던 말을 외칩니다. 멈추어라, 순간이여.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 순간 파우스트의 생은 끝이 나고 그의 영혼을 거두려는 메피스토펠레스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영혼을 가로챕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그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려 분노하며 저항하지만 천사들은 그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으로 고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이유로 그의 구원을 인정합니다. 천상의 무리 속에서 그레첸의 영혼도 파우스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구원을 위해 중재자로 나서며 신의 자비가 파우스트에게 임하도록 간청합니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메피스토펠레스의 소나기에서 파우스트를 벗어나게 하고 파우스트의 영혼은 천사의 인도로 영원한 평안과 구원의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괴테는 일막에서
파우스트가 내면적 갈망과 타락을 극복하려는 여정을 그린 후 이막에서 그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더 넓은 차원의 구원을 추구하는 여정을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진정한 구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넘어 더 큰 사회적, 인간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독백에서 파우스트가 말한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이곳에서 위험에 둘러싸여 알찬 삶을 보내리라는 말에서 위험에 둘러싸여 라는 표현은 안락하거나 평탄하지 않은 삶을 의미하며 역경과 도전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의 이상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자연과 사회의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즉, 파우스트가 꿈꾸는 삶은 무의도식하거나 안전한 길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험과 맞서면서 자유와 성취를 직접 쟁취하는 삶입니다. 이 위험은 단순히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욕망을 뛰어넘는 노력과 고난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죠. 괴테는 파우스트의 삶을 통해 진정한 구원이 지식, 욕망, 명예 혹은 예술과 같은 특정한 무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 자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깊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테의 메시지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하려는 노력의 여정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모든 도전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귀중한 기회임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꿈과 목표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매 순간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